박사님께서 전에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스미마생, 저도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좀 배웠는데 다양한 뜻이 있다면서요.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쓰여요. 일본 사람한테 사과를 했는데 내가 스미마셍 그러면 절대 사과를 안 받아들이니까.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디지털 조선 통신사 염정순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정수입니다. 자, 박사님,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진짜 한일 간의 어떤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 꽤 크더라고요. 우리는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바로 옆 나라고 하니까 되게 그냥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가까운 이웃 나라인데도 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었나 싶은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박사님께서 전에 얼핏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스미마생. 네. 이게 저는 저도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좀 배웠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또는 실례합니다 정도의 뜻 정도로만 알았는데 다양한 뜻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그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간에 언어도 비슷하고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한일 간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전제 조건 때문에 오해가 커지고 서로 간의 불신이 커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로 자, 우리가 과연 일본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놀러 가셨을 때 아주 편안하게 일본 여행을 할 수 있는, 일본어를 잘 못해도 잘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미마셍이라는 단어예요. 어렸을 때 일본어를 배울 때 스미마셍 그러면 거기가 이제 미안합니다, 실례합니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실은 어마어마하게 폭넓게 쓰여요. 우리는 단순히 그 목적, 그 해석밖에는 못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해서 대충만 그냥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아침에 전철역으로 달려가서 전철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단 개찰구를 통과해야 되죠. 개찰구에 사람들이 줄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줄에 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좀 껴주세요, 미안합니다라는 뜻에 스미마셍 그러고 그 줄로 들어가요. 개찰구 들어가갖고 이제 전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나 좀 들어갑시다라는 뜻의 스미마셍 그러면 비켜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갖고 있다 보면 막 안으로 밀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야 되려면 나가야 되는데 앞에 사람이 많아서 못 나가요. 그때 스미마셍. 와, 이거는 거의 대동사군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비켜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거의 만능 대동사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 비켜줘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좀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좀 비켜주세요. 나갈 건데 이게 아니라 그냥 스미마셍 이러는 거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낮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점심 먹으러 가요.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해야 돼. 종업원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미마셍 그러면 종업원이 와요. 야, 이거 만능 대동사인데? 네. 근데 이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전부 스미마셍 갖고 해결이 거짓되거든요. 되는데 이거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스미마셍이요? 상대방이 저한테 뭔가를 배려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그야말로 내려야 되는데 누가 버튼을 눌러줬다든지 몇 층 가세요? 그러면 내가 3층 갑니다. 그럼 그 사람 3층 눌러줬다든지 이때도 스미마셍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미마셍 감사의 뜻으로도 쓰여요. 자, 이런 수많은 상황의 시츄에이션에서 스미마셍을 얘기했을 때 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들을까 그거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어떤 스미마셍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맥락상 상황상 들어라, 그리고 또 알아듣도록 훈련이 돼 있다. 그렇죠.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자, 어떤 때 그러면 스미마셍을 쓰느냐에 대해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시츄에이션을 쓰는데 그때 스미마셍이란 말과 내 목소리의 톤과 표정, 이거 세 가지 갖고 바꿔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저처럼 몇십 년 살면서 체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매뉴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비디오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반박의 그 상황 정리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어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일본어에 저기 사죄하는 말이 이제 스미마셍 말고 그 위에 좀 더 올라가면 한국어로 직역을 하면 황공무지로소이다라든지 황송합니다 이 정도의 이게 또 사제말이 있어요. 그 일본어로 뭔데요, 그게? 일본어로 모시아케 아리마생. 아, 모시아케 아리마센. 말씀 드릴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예, 모시아케 아리마생 이 정도가 돼야 대충 제가 보기에는 I am sorry예요. 아, 그래요? 그럼 스미마셍은 되게 뭐 가벼운 느낌인가요? 엄청 가벼운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미안 뭐 이런 정도인가요? 일단 그 일본어 교재에서는 그걸 미안하다는 말로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미안하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 정도 가볍게 미안하다는 말은 고멘나사이라는 말을 써요. 아, 고멘나사이. 예, 일본 사람한테 사과를 했는데 내가 스미마셍 그러면 절대로 사과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고멘나사이가 진지하게 사과예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가벼운 사과.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잘못했습니다 할 때는 잘못했습니다는 고멘나사이라고 해야 돼요. 고멘나사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갭을 못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매너에서 가장 어려운 거가요.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독자분들한테 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일본어로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와카리마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와카리마시다라는 말을 한글로 번역하면 이해했습니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아달르고 어달라서 와카리마시다라는 것이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와카리마시다가 제가 이제껏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해는 그것도, 했어. 그 얘기가 이해라는 말이 내가 납득했다는 말이 아니고 네가 뭔 소리 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동의 안 해도 나는 와카리마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스미마셍처럼 모든 맥락에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저 사람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스미마셍이라는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리고 뭐 일본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안다고 생각하는 이 스미마셍이라는 이 간단한 표현조차도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인다라는 걸 사례로 해서 일본의 그 어떤 뭐 표현 이런 것이 얼마나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또 속내와는 또 다를 수 있는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예, 그 일본어에 그 숨겨 있는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른 일본 문화. 일본과 우리가 제대로 이웃나라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일본을 이기는 데서도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표현부터 이 일본의 어떤 문화의 속살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또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가능하면 이런 일본의 문화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슈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연 박사님 오랜만에 모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